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변호사 출신 원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응답해서를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이용했지만 워낙 심한 응답해서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배우자를 강탈하다가 정치적 공격에 처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작은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여성 혐오라고 지칭했던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토론 자리에서 이러한 검증을 신변잡기라며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인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 등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식에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사진 삭제하고 공개 서거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비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강인입니다. 권력 욕에 눈이 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어떤 조건이든 후보 간 토론에 응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제안은 유효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의 편이 아니라 다른 말의 편에 서주십시오. 저 이준석, 원칙과 상식의 길에서 국민과 함께 나가며 승리하겠습니다. 인간 말종도 이보다는 낫겠는데요. 이게 진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며칠 전 자신의 여성 혐오 발언을 해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해놓고는 문제의 발언을 다시 낭독하는 대참사를 벌였는데요. 고쳤을 수 없는 수준의 패륜적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자신은 정당한 검증을 했을 뿐이라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놨는데요. 정작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과의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자를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도면 단순한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스스로 옳다고 믿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가 입에 올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상일 수는 없는데요. 국회의원직 제명과 정계 퇴출 외엔 답이 없습니다. 지난 27일 대통령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신당 후보가 여성 혐오적 표현을 토론 중 직접 발언해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준석은 29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정제하고 순화했지만 표현 자체가 음란해서 한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어진 해명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의 황당한 궤변을 정리하면 대충 이런데요. 첫째, 자신은 그냥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적 토론회에서 성희롱성 게시글을 낭독해놓고도 순화된 인용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표현 자체가 공적 토론에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핵심인 거죠. 그걸 구분 못한다면 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둘째, 여성 혐오가 아니라 검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성폭력적 언급을 정치적 검증이라 우기며 자신의 혐오 발언을 오히려 정당화했는데요. 여성의 성을 도구화한 표현을 토론회에서 낭독한 것 자체가 명백한 여성 혐오입니다. 셋째, 이재명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며 되레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과오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며 가족 사생활을 공적 검증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한 겁니다. 만약 자녀의 일탈에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면 김건희 의혹에는 왜 침묵했는지 윤석열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하는데요. 이준석의 잣대도 선택적 잣대일 뿐인 거죠. 넷째, 자신이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오 발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집단 린치라 왜곡하며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건데요. 정치인의 발언은 검증받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사퇴 압박은 폭력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는데요. 공직 후보자로서 감내해야 할 시민의 비판을 위협으로 몰고 가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비열한 행태입니다. 결국 이준석은 저급한 혐오 발언을 공익적 검증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이 피해자인 양 프레임을 바꾸며 비판 세력을 향해 법적 겁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여성 혐오와 정치적 저질 공세라는 본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미 이 사건의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판결문을 갖고 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굳이 공소장을 들고 와서 떠든다. 이건 그냥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겁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판결문이 없으니 공소장 내용을 보고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판결까지 끝난 사건으로 공소장을 들먹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준석은 언론도 국민도 의도적으로 속이겠다는 건데요. 사실을 왜곡해서 대중을 기만하겠다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죠. 제발 사기 좀 그만 치고 판결문 갖고 오면 됩니다. 공소장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판결문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 거죠. 판결문도 없이 공론화를 시도한다. 그 자체가 대국민 사기일 뿐인데요. 대선 일주일 앞두고 판결문 묻어두고 공소장만 들이밀면서 여론 흔들고 있다면 그건 누가 봐도 그냥 선거 조작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입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짓거리인 거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증오를 무기 삼는 방식은 그동안 윤석열과 국힘당이 반복해왔던 방식의 재탕일 뿐인데요. 더 이상 이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준석을 향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평상시에 해오셨는데 마지막 토론에서 큰 사고 쳤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없다고 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말을 해왔는데 네. 이번 건을 보면 이제 속이 빤히 보여요. 우선 그 참 헛짓거리한 건데 헛발질 하다가 자기가 넘어진 거거든. 맞아요. 우선 그 이준석 후보가 자주 출몰할 한 것으로 자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커뮤니티 거기에 이렇게 또 그거보다 더 저지른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그런 게 있어요. 댓글이 어떤 사이트에. 근데 그게 사실 거기 나오는 표현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젓가락만 똑같은 표현이고 거기 있는 그 댓글은 이렇게 남자를 얘기한 댓글이거든. 그게. 아 그래요? 애초에? 예, 그러니까 지어낸 거야. 원래 남자. 그러니까 그런 그 사실 확인도 안 된 그 쪼가리가 있긴 한데 그 출발이 된 그 쪼가리도 대상은 또 남자였어요? 예, 젓가락 그 얘기가 나온 멘션은 남자고 그다음에 그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계 있다는 근거도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걸 물었어. 그래서 이재명 아들이 그랬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잠깐만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이번에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럼 왜 얘기했냐고. 그 얘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저게 났다라고 끊어주세요. 된걸 제가 저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아들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사이트에 그 댓글을 그것도 가세현에서 편집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남자를 여자로 바꿔가지고 그래갖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님, 그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진짜 와. 그러니까 그 내용 눈이 진짜 제가 그 듣다가 와.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냥 돌았나 봐. 그냥. 네. 와. 그러니까 그런 오늘 보니까 정치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예, 그 우리 청소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사이트에 게시판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 그 이준석 부모님 이재명 후보 아드님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이준석 후보 부모님의 아들이
더 저지른 것 같다고. 야,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 그냥 정치 그만하시고 국민은 당신을 원치 않으니까 개인의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요즘 떠나는 사람 많더라고 개혁신당. 그냥 돌았나 보다. 국민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떠나라. 이보다 더 정확한 지적이 있을까요? 민주당도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이 내쳐야 할 자는 누굽니까? 나라를 망치는 건 실수가 아니라 뻔뻔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지난 과거의 일이며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내린 일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일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거짓말과 망언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고발했고 김문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춰내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려다 허위 사실까지 공표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선대위 관계자들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TV토론,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김문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거의 1시간째 진행하고 있는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허위 사실 등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허위 사실은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히 섞어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명백하게 TV토론에서 했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은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그 점만 해도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명백합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일부 사실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해가지고 게시물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던 거는 혹시 따로 고발 조치하시나요? 그거 당연히 두 아들 병역 면제 이렇게 올린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고발 조치 할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3차 대선 토론회에서 시작된 논란이죠. 이준석 후보 발언 문제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 본인 해명도 있었고 여러 비평가들 분석, 또 정당 입장까지 자료가 꽤 많은데요. 오늘 이걸 보면서 핵심 쟁점이 뭔지, 또 각 주장의 근거는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말실수 논란이라기보다는 정치 공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후보자 검증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점부터 가보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특정 인터넷 글을 인용하면서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 혐오 아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서 그 표현이 사실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가 과거에 썼던 글을 좀 순화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순화한 버전이다? 네, 그러면서 이건 후보자 가족 검증 차원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이동호 씨 과거 벌금형 받은 거나 불법 도박 의혹 이런 것까지 다시 꺼내들면서요. 불편했다면 사과한다 이런 말도 덧붙이긴 했지만 질문 자체는 정당했다. 이게 이 후보 입장이군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가족 문제도 당연히 공적 검증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여기서 이 후보가 쓰는 프레임,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증 프레임이요? 네.
뭐랄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지만 이건 공적인 인물의 자질 문제다. 이렇게 초점을 옮겨서 정당성을 얻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부당하게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집단 린치.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걸 전혀 다르게 보잖아요. 발언 내용 자체가 너무 부적절하고 이건 명백한 여성 혐오다 이런 비판이 아주 거센데요. 맞습니다. 비판 측에서는 이 후보가 자기 혐오 발언을 정치적 검증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포장이다. 네. 특히 과거의 자녀 문제에는 부모 책임론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했으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는 좀 잠잠했던 거. 이걸 지적하면서 이거 완전 선택적 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아,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특정 기준을 들이댄다는 거죠. 심지어 정당한 비판을 린치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 척, 뭐랄까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주 날선 지적까지 있어요. 특히 그 인용한 발언의 출처나 사실관계 이걸 두고 공방이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원본 댓글, 그게 실제로는 남성을 향한 거였는데 이 후보가 여성 대상으로 바꿔서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아, 대상이 바뀌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글인지도 사실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쟁점이 있다고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동호 씨 과거 사건 관련해서 이미 법원의 최종 판단, 그러니까 판결문이 있거든요. 네, 판결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는 재판 전에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 즉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발언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아, 이미 결론 난 사건인데 초기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 그렇죠.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분리했을 수 있는 초기 주장, 이 공소장 내용을 두각시켜서 마치 그게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대중을 오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입니다. 그 정도면 뭐 대국민 사기다, 선거 조작 시도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이죠. 민주당도 바로 대응했죠.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규정하고 바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사과도 했고 또 벌금 500만 원이라는 법적 책임까지 다 진 사안인데 이걸 선거 막판에 다시 꺼내서 허위사실까지 덧붙여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고요. 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네요. 한쪽은 필요한 검증이었다. 다른 쪽은 혐오 발언이자 허위사실 유포다. 네, 결국 딱 그렇게 갈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 공방 속에서 이 사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르게 선택되고 또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준석 후보 발언 논란을 둘러싼 양측 주장과 그 배경에 있는 핵심 쟁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토론에서 어떤 말까지 괜찮은 건지, 또 후보자 검증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특히 선거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소장이냐 판결문이냐 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네. 정보 선택의 문제. 네.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시점에 어떤 정보를 선택해서 공개하는지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보 선택의 힘 그리고 그 영향력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보 선택의 힘과 영향력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